소희 리더님 호스트 됐나요? 오케이. 컴퓨터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되게 어색한 거 아세요? 사람들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잠시만요. 소리가 가장 중요한 지금 화두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면역력 그리고 혈관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까똑까똑 소리 들리시나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오케이. 자, 2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단순하게 유산화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품 교육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은 알아두시면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소비자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분들이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유산화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유산화가 플러스가 되면은 시너지가 나겠죠. 야, 시계를 보고 있는데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게 되게 쫄깃쫄깃해요. 9시 58분, 9시 59분. 이게 19876543 하면은 죽어버릴 것 같아요. 자, 얼추 지금 15분 전에 공지를 띄웠기 때문에 들어오실 분은 다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레이터스 팀의 수장을 맡고 있는 김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을 잠깐 뵀죠. 30분 동안.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이번 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밤 10시 그렇게 해서 4주 동안 제품에 관련된 것들을 전반적으로 짚어드리려고 해요. 유산화 제품이 당연히 언급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유산화 제품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서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지식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난 다음에도 이 제품 강의 시간은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스폰서로 자리를 잡고 계시고 이미 활동을 잘하고 계시고 건강상담도 출중하게 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스폰서님들이 이 자리를 대체를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 밤늦은 시간인데 30분 동안 짧고 굵게
면역과 혈관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잠깐만, 소희 리더님, 이거 화면 공유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혈관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면역 건강에 대해서도 같이 여러분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면역력이 중요한 건 지금은 다 알아요. 예전엔 그렇게 크게 깊이까지 본인이 아프지 않으면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흔히들 면역력 하면 떠오르는 게 감기, 그죠? 그리고 계절성 독감, 바이러스죠. 감기도 바이러스고요. 계절성 독감도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TV에서 TV만 틀면 나오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역시도 바이러스의 하나예요.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모든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지난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끝난다고 해가지고 다른 바이러스가 안 온다? 그건 아니에요. 계속 옵니다. 반복적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대처를 하려면은 내 몸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몸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로는 면역이에요. 면역. 면역을 정의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생체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인 황원에 대해 방어하는 현상,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등 이물질을 탐지해서 파괴시키고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인체의 면역력이에요. 몸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과 감기 환자가 득실득실한데도 왔다 갔다 하는데도 감기에 전혀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면역력이에요. 감기에 대한 항원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웬만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몸이 스스로 이겨냅니다. 처음 보는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1차 방어 시스템인 면역력이에요. 그거를 단단하게 해놓으면은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내 몸 그리고 유행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면역력에 취약하신 분들이 있죠. TV에서 계속 나와요. 기저질환. 기저질환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TV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기저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이 평생 나의 삶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질병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치료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런 단순하지만 크게 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요. 뭐 생명이 위태로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간단한 질병을 몸 안에 갖고 있는 것과 그런 게 아예 없는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부터 극복을 해야지 면역력이 생기겠죠. 그게 1차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부터 없애야 돼요. 자, 면역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면역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혹은 과도한 사람. 과도한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죠. 면역력이 과도할 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합니다. 아토피, 알러지성 그런 것들, 그리고 류마티스 다 자가면역이에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 몸을 지켜야 되는 그 면역이 엉뚱하게 반응을 해서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가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몸 생활 자체가. 근데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거. 여러분 주변에도 이러한 그 알레르기나 아토피나 류마티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하죠. 면역 억제제라는 것을 처방을 합니다. 왜? 면역력이 활성화되면은 몸이 아프니까 그래요. 여기저기 반응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면역을 억누르는 약물을 처방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면역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면역 물질을 생성을 합니다. 합성을 하기도 하고요. 외부 음식물을 통해서. 그게 기본 원리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생존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걸 걸렸다고 해가지고 면역 억제제를 투여를 합니다. 몸이 버텨낼까요? 점점 더 강한 약물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남들보다 수명이 짧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약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약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요.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은 음식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사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음식으로. 면역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오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활성산소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활성산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활성산소. 적당한 양은 어쨌든 활성산소는 매일 생겨요. 수십억, 수백억 개씩 매일 생깁니다. 내 몸에. 매 순간순간 생겨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활성산소 생기고 있고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받아 적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활성산소는 생깁니다. 활성산소는 적당하면 괜찮아요. 근데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적어도 안 돼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적으면은 식물인간이에요. 적당하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많아지면은 생명체가 괴사한다고 써 있죠? 이게 자가면역이에요. 많아지면. 그리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발병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생기는 많은 것들 중에 자연적인 요인과 습관적인 요인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환경 요인도 있습니다. 환경 요인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환경 요인을 내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뭐 알고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관에 들어가면 돼요. 생명을 끊어버리면 환경적인 요인은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렇지 않고 살아서 숨쉬는 모든 동물, 식물들은 환경 요인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연적인 요인, 먹고 살아야 되겠죠. 사람은 음식을 섭취를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또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비만이라고, 요거 다다음 시간에 제가 언급을 할 건데, 다이어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할 내용인데, 비만도 질병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비만은 질병이에요, 질병. 이건 역시 많은 활성산소를 만드는 요인이에요. 내가 적정 체중을 넘어섰다, 그러면 유의하셔야 돼요. 반드시 적정 체중선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습관적인 요인. 습관이 제일 무섭습니다. 습관. 스트레스,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술, 담배. 이게 제일 무서워요. 습관 고치기가 정말 힘들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옛날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까지 있습니다. 니코틴도 중독성이 있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 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요. 이 두 가지는. 그리고 생활하는데도, 사회생활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하게 됩니다.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회사의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상사로부터 스트레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적인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술과 담배를 찾습니다. 근데 요즘은 환경이 좀 사회가 좀 많이 변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찾는 방법을 다른 걸로 좀 바꾸고 있죠. 직장에서도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회식 문화 대신에, 그리고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죠. 자, 비만.
요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과식, 과다 영양이에요. 과다 영양. 혹시 오늘 과식하셨나요, 저녁에?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음. 저녁은 7시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잠자기 한 4, 5시간 전. 과식, 과다 영양. 뭐든지 과하면 안 좋아요. 그리고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죠? 활성산소가 많아집니다. 우리 인체의 대부분의 염증이 지방에 녹아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해독이나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지방이 빠지는 희한하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염증이 제거하면서 그 무게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영양식, 영양실조. 저영양식은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어떤 한 가지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는 사람들. 그럼 저영양식이에요. 네. 닭가슴살만 미친 듯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죽어서 닭들 볼 면목이 없을 거예요. 닭가슴살만 죽으라고 먹는 사람들도 저영양식이에요.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아요. 세포 영양이 저하가 되고 당연히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다 영양은 넘어서 질병 단계가 비만입니다. 질병이에요. 만병의 근원이 활성산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의 모든 근본 원인은 활성산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면 절대 안 되는 이야기. 항생제 남용. 이 항생제 남용은 특히 우리나라가 너무 심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하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려가서 병원에, 어디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서 소아과에 진료를 받습니다. 병원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을 해요. 안 먹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안 갑니다. 다른 병원을 가요. 조금 현명한 엄마들은. 왜? 항생제가 안 좋다는 걸 이제 너무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항생제는 모든 균을 다 죽여버립니다. 몸에 필요한 균까지 죽여버려요. 남용의 위험성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내성이라는 게 있죠. 내성. 예전에 제가 영양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 뉴스에 어떤 토픽을 보고서 제가 충격을 받은 기사가 내용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게 2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평소에 감기를 달고 살던 어떤 남자가 감기에 걸릴 때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약을 먹은 거예요. 조금만 아픈 약을 먹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맹장이 터졌습니다. 맹장 터지면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수술을 못해서 죽었어요, 결국에는. 이유는 마취가 안 돼서예요. 마취가 되지 않습니다. 약독이 몸에 고스란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어가지고 어떤 약이 들어와도 듣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마취까지 안 됩니다. 수술을 못해서 사망한 케이스가 토픽에 났었어요. 항생제 남용, 약물 남용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약이든 약은 이로운 면도 있지만은 증상을 해결해 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약이에요. 페니실린도 마찬가지죠. 그 발견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모든 약은 굉장히 이로워요. 잘 써야지. 근데 그거를 남용하면 음식도 과식하면은 몸에 문제가 생기듯이 약도 남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생명을 잃기까지 만들어요. 자가 면역성을 키워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외부의 어떤 침입으로부터 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면역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면역력이에요. 영양제를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 특히 유산화 제품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성행하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본인한테는. 본인은 걱정이 되지 않지만은 남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걱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TV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 증상 없이 남한테 전파하는 사람들. 무증상 전파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면역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무증상으로 바이러스가 사라집니다. 면역력이 생겨요. 항체가 생겨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가 내 몸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전파할까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함부로 못 만나는 겁니다, 지금. 면역력을 높이는 5가지 습관,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적정 수면 시간,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화를 내지 않는다.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화를 내지 않는다. 그게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먹는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청국장, 요구르트 등의 발효식품, 체온을 올린다. 체온 1도를 올리는 게 몸의 면역력을 어마어마하게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계절성 감기, 독감을 항상 나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걸린다. 그런 분들은 조금만 날씨가 쌀쌀해지면 아침, 저녁 기온이 좀 차이가 나면, 낮과 차이가 나면은 목에 스카프나 머플러를 하나씩 두르기를 권장해드려요. 패션이라면 패션인데 이거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에 항상 뭔가를 두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걸 더 습관화 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같이 아침과 낮 기온이 일교차가 심한 날들 있죠. 10도 가까이 차이 나는 날들. 이게 환절기라고 해요. 계절성. 이때 특히 몸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면 몸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피곤함을 많이 느껴요. 봄이나 가을에. 그때 조심하시면서 이 5가지를 잘 지켜주시면은 그 계절을 잘 넘길 수가 있어요. 자, 면역을 대표하는 항산화 제품들이 여기 있습니다. 유산화에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헬스팩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영양제로 나와 있는 셀센셜즈, 그리고 아이들 영양제로 나와 있는 유산이멀즈. 여기에서 면역력을 항산화를 대표하는 성분들만 딱 추렸더니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비타민 C, D, 아연, 셀레늄, 단백질, 유산균, 요오드, 베타글루칸. 이 성분들이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고요. 면역력을 키워주는 성분이에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일단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계절성 독감을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항산화 성분들을 많이 먹는 거예요. 외부적인 스트레스, 환경 오염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평소에 일상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내가 거의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화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돼요. 그게 항산화제 섭취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섭취하세요. 그 중에 헬스팩을 한번 볼게요. 헬스팩에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비타 AO 2점, 비타민 제품이죠. 그리고 코어 미네랄 2점, 미네랄 제품이에요. 마그네칼디 1점, 비타민 D와 칼슘, 마그네슘이 포함된 제품이에요. 인셀리전스 플러스 1점. 인셀리전스 기술이 들어가면서 유산화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인셀리전스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대략적인 개념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헬스팩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비타민, 미네랄이 2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23가지만 있지는 않아요. 그 이외에 20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나머지 20가지들은 이미 일반적인 식사 하루에 한 끼나 2끼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무거나 먹는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 성분으로 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23가지는 부족합니다. 일반 음식에서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밥상 위에 있는 음식들에서 많이 섭취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양제로 만든 거예요. 식탁 위에 또 다른 반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밥을 먹을 때 종합영양제 하나씩 꼭 드셔야 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은 이 부동산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혈관 건강.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면 대략 몇 미터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오, 계시네요. 12만 킬로입니다. 9만 킬로에서 12만 킬로. 비만인 사람들, 그리고 체격이 큰 사람들은 12만 킬로가 좀 넘기도 해요. 일직선으로 쭉 늘어나면은 지구를 두 바퀴 반 도는 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이동을 합니다. 혈액이 그냥 막 가진 않아요. 필요한 곳에 영양을 공급을 하고요. 필요한 조직에. 그리고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시켜서 배출을 하는 데까지 도달을 시킵니다. 혈관 그리고 혈액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뇌부터 그리고 발가락 끝까지 다 뻗쳐 있어요. 여기 어느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혈관 건강이고요. 그리고 혈액 건강이에요. 혈관 건강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게, 다 갖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운동을 열심히 할 때도 혈압이 쭉 올라갑니다. 요즘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화장실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신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에서 대변 보다가 혈압이 터진 거예요. 뇌에서. 압을 못 견뎌서 터진 겁니다. 왜 터질까요?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터질까? 혈관벽이 약해져서 터지는 거예요. 혈관은요, 굉장히 신축성이 좋아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도꼭지 끝에다가 고무옷을 연결하고 입구를 막았어요. 반대쪽을. 그리고 물을 틉니다. 팽창하겠죠? 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체 혈관은. 그래서 웬만하면 막히지도 않고요. 그리고 탄력이 살아있는 혈관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혈압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혈관의 탄성이 떨어져서예요. 경직돼 있으면 어떤 이유에서든 혈관이 경직돼 있으면 터집니다. 압을 못 견뎌서. 그게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겨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죠. 겨울에. 순간적으로 냉기가 들어가면 혈관이 경직됩니다. 냉기를 접하게 되면. 그래서 어르신들을 겨울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하게 몸을 데핀 다음에 차가운 곳에 나가셔야 돼요. 나가실 때도. 자, 혈행 건강에 문제가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이에요. 생활 습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TV 보는 저 개 있죠, 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지 않아요. 뭔가 주워 먹고 있어요. 그죠? 뭔가 먹습니다. 입이 심심하다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복부 비만. 모두 지금 자신의 배를 한번 보세요. 저 상태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복부 비만. 단순하게 그냥 배가 나왔네가 아니라 내장 지방이 쌓이면 여기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음주, 변비, 저 그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기 변이 막혀 있죠? 네.
나가지 못하고 막혀 있어요. 변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변비가 변을 못 내보낸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변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변을 자주 보는 것도 변비입니다. 그리고 변이 무른 것도 변비예요. 변이 짧게 끊어진 것도 변비예요.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것도 변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정상적인 변은 다 변비입니다. 정상적인 변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섬유질을 풍부하게 먹는 사람들은 변에서 냄새가 1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바나나 모양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변이 일부가 물에 뜹니다. 물에 뜬다고 밤늦게 그 변 얘기해서 좀 그런데 똥이라고 안 하니까 좀 괜찮죠? 변 얘기해서 그런데 물에 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변을 본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저도 변을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물 내리기 전에 변을 보세요, 눈으로. 웃을 일이 아니에요. 보셔야 돼요. 옛날 임금님들 보시면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에도 가끔 나와요. 그 뭐죠? 변을 볼 때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무슨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틀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변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어이가 그 변의 냄새와 모양과 맛을 봅니다. 그래서 임금의 몸 상태를 체크를 해요. 그 영화에도 몇 번 나왔어요. 그 장면이. 우액우액 할 게 아니에요. 변을 보셔야 돼요. 오늘 내 변의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물 내리지 마세요. 소변도 색깔을 보셔야 되고요. 냄새도 여러분이 맡아보셔야 되고 대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여러분의 몸 상태예요. 현재 몸 상태. 어떤 분들은 가스를 너무 자주 분출을 해가지고 주변 분들을 괴롭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도 문제가 있어요. 있다고요? 경리더님? 아, 옆방에 계세요? 아, 방송 안 보신다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박정산 리더님이 그렇시합니다. 자, 근데 가스도 냄새가 나는 가스가 있고요. 냄새가 안 나는 가스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안 좋을까요? 둘 다 안 좋아요. 뭐가 좋고 안 좋고는 없어. 둘 다 안 좋습니다. 가스가 자주 분출된다는 거는 장에 문제의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개실이라고. 장벽이 약해져가지고 그 부분이 늘어져서 생기는 게 개실이에요. 장개실. 그곳에 변의 찌꺼기가 쌓입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숙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걔가 움직이면서 썩으니까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썩으니까. 음식물을 한여름에 비닐봉지에 넣어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다가 8시간만 방치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 봉지를 열어보세요. 악취가 진동을 하죠. 그 가스예요. 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가스예요. 자, 그리고 스트레스, 불을 뿜고 있네요. 이 사람은. 그리고 흡연, 짜게 먹는 습관. 짜게 먹는 습관이 왜 안 좋을까요? 혈관 건강에. 압을 높입니다. 혈압을. 네. 수분을 다 뺏어가요. 이 염분이. 혈액에 수분이 충분해야 되는데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짜게 먹으면. 결국 혈액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혈압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을 짜게 먹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이 혈관 건강에 문제를 야기시켜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멍이 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멍이 왜 들까요? 외출했다 집에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는 멍이 여기저기 들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혈관 터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 터진 거예요. 혈관이 터져서 생긴 게 뭐냐. 스쳐도 멍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혈관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혈관은 탄성이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약해지면은 살짝 스치기만 해도 멍이 듭니다. 뇌출혈이에요, 뇌출혈. 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혈관에 꼭 필요한 성분들을 여기다 나열을 해놨어요. 혈관 건강에. 비타민 C, 오메가 3, 그리고 저게 뭘까요? K가? K가 뭘까요? 엽산을 아시죠? 비타민 K예요. 칼륨인지 비타민 K인지 헷갈리시죠? 응, 비타민 K예요. 비타민 K가 혈액을 응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분이 혈액 건강에 굉장히 중요해요. 전 세계 사망의 12.8%가 고혈압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뇌졸중 위험 환자 중 가장 중요한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경제적 부담이 막대하다고 나와 있어요. 혈압이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어떤 분을 그 건강 상담을 했는데 그 멘트를 드렸어요. 30대 고혈압과 60대 고혈압은 처방이 다릅니다. 똑같은 병명이고 똑같은 증상이고 똑같은 혈압인데 처방이 달라요. 30대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는 음식 조절하시고요, 운동하시고요, 스트레스 덜 받게 하시고요, 짜게 먹지 마세요라고 처방을 일단 내려요. 근데 60대는 약 줍니다. 그냥 약을 줘요. 똑같은 고혈압인데. 심지어 30대가 혈압이 더 높아도 60대는 혈압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약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약까지 먹으래. 나이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포가 노화해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약을 주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똑같습니다.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놓으시면은 약을 처방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별명이 있죠.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 특별한 증상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병을 야기시킵니다. 심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뇌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뇌출혈, 뇌졸중, 심근경색, 심장마비예요. 심근경색은. 이런 병명들을 흔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희귀하게 옛날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병명들도 많이 나와요. 세분화돼서 나온 것일 뿐이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게 코엔자임 Q10, 비타민 Q라고도 하죠. 그리고 오메가3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심지어 만들어냅니다. 코엔자임 Q10은. 다른 데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심장에서 만들어요. 희한하죠? 천연 항산화 물질이에요. 코엔자임 Q10은. 근데 여러분의 나이가 40이 넘었다. 그럼 못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드셔야 돼요. 40이 넘었다. 그냥 무조건 드시면 됩니다. 20살이 안 됐다. 여러분의 나이가 20살이 안 됐다. 그러면 저건 굳이 따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환자가 아니면. 왜? 이미 충분하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메가3. 혈액 건강에 굉장히 빼놓을 수가 없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혈액 건강. 지방을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염증을 제거시켜주는 게 오메가3예요. 뇌졸중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뇌졸중, 중풍, 풍 걸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풍이 걸리면 마비가 옵니다. 그죠? 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풍 걸리신 분들은. 그리고 한번 마비가 온 사람들은 회복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완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어딘가 어느라고 불편합니다. 신경까지 차단이 돼서 그래요. 혈관이 막히면서.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거예요. 혈전. 우리가 혈전을 한번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전이 뭐냐면 피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피떡.
혈전. 혈관을 막는 게 피떡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혈관벽에 생긴 염증일 수도 있어요. 염증. 혈관벽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피부에 손등에 상처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피가 나겠죠? 시간이 지납니다. 딱지가 앉아요. 그리고 주변이 간지러워요. 그리고 그 딱지가 주변에 있는 피부보다 높게 올라와요. 그죠? 우둘투둘 만져지죠? 딱지가 지면. 혈관 안에 생긴 염증도 그와 똑같습니다. 혈관벽 안에 내벽에 상처가 생겨서 염증이 생기면 거기에 딱지가 앉아요. 그게 혈관을 막습니다. 그 염증이. 혈관 염증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주사제도 포함이 돼요. 주사제. 주사제가 왜 포함이 되냐면요. 예전에 닥터 마이로렌츠 박사님께서 그거를 한번 공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2011년인가 2012년에. 한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 전 세계가 힘들었을 때. 메르스인가 뭐였나? 어쨌든 그 당시에. 보통 그런 멘트를 잘 날리시는 분은 아닌데 마이로렌츠 박사님이 하도 전 세계적으로 그게 심각하게 유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다고 그리고 예방주사 접종을 한다고 주사를 남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사의 위험성에 대해서 마이런치 박사님이 홈페이지에 언급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주사를 보시면은 고체 가루가 있고요. 그리고 액체로 된 앰플이 있어요. 그죠? 그걸 섞습니다. 그죠? 뭔지 아시겠죠? 흰 가루와 액체 앰플을 섞어요. 앰플을 딸 때 거기에 유리가루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맞는 거를 함부로 맞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 넣는 주사가 있었죠. 좀 비싸요. 우리가 혈관으로 넣는 주사보다. 코로 흡입하는 주사, 약물들이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은 네, 효과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효과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어쨌든 이왕이면은 모르면은 맞을 수도 있는데 알면은 피하는 게 낫겠죠. 자, 뇌출혈 뇌경색을 막을 수 있는 비타민 C 오메가3 또 똑같이 나왔네요. 비타민 C 오메가3, 칼륨 아니죠. 비타민 K죠. 그리고 식이섬유 비타민 B군 그리고 항산화제의 대표적인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을 막아주고요. 제거해주고요. 혈전까지도 제거해줍니다. 그냥 예방해주는 게 아니에요. 거의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성분들은.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여기 지금 나열된 비타민 C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B군,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K 얘네들은요 수용성이에요. 오메가3와 비타민 E는 지용성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왜 수용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쌓이지 않아서 수용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쌓이지 않아서. 지용성은 예전의 지식으로는 예전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이 네 가지 기름과 함께 섭취를 했을 때 가장 잘 흡수가 된다는 이 지용성 비타민 이 네 가지는 몸에 쌓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 이건 정설이에요. 비타민 E도 지용성 비타민이지만은 비타민 C와 같이 수용성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론이 났어요. 필요한 만큼 몸에서 받아들이고요. 쓰고 남은 것들은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비타민 C처럼. 많이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비타민 K나 오메가3는 평소에 식습관으로 절대로 많이 먹을 수 없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충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판막질환이 최근 들어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그리고 혈액을 구한다고. 그런 거를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많이 봤어요. 저 우측에 보시면은 지방이 침착하면 동맥내강, 동맥내강 그거요. 내벽 안쪽에 그 면적이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혈액량이 감소하겠죠. 당연히 좁아져 있으니까 심장에 혈액이 적게 들어가겠죠. 당연히 산소도 부족합니다. 영양도 부족하고요. 그러면 세포가 괴사합니다. 결론은 괴사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판막 질환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명만 얘기하면은 이 시간이 필요가 없겠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성분하고 똑같아요. 비타민 C, K,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B, E, 파이버, 식이섬유. 이 5가지, 6가지죠. 비타민 E까지 하면은. 6가지가 그거를 충분하게 예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 중에 이 성분들이 충분하게 많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은 더 드셔야 되는 거예요. 더 드셔야 돼요. 화우울증. 자, 옛날에 화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병. 저희 어머니께 전에 들었던 내용 중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전 들었어요. 화병으로. 어. 자, 화병이 뭘까요? 화병이 걸리면은 심장 부위를 움켜쥡니다. 심장마비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 심장이 급격한 스트레스를 단기간에 받아서 사람이 급격한 스트레스를 단기간에 받아서 심장을 움켜쥐게 됩니다. 답답한 거예요. 심장 부위가. 그리고 우울증. 근데 이게 왜 생기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이 원인이 뭘까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극복하실 수가 있고, 주변 분들한테 안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분노,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혈압과 혈당이 쭉 급격하게 단기간에 상승합니다. 순간적으로 쭉 올라가요. 이때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하냐? 혈압과 혈당이 쭉 올라가기 때문에 혈관이 약한 사람들은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혈관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도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거예요. 코르티졸이라고 써 있는데, 코르티졸이라는 이 성분, 이 호르몬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이에요. 근데 스트레스가 만성이 될 경우 여기 써 있죠. 고농도의 코르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고농도의 코르티졸이 계속적으로 분비가 돼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혈압과 혈당이 상승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만성이에요. 만성. 이게 병명으로 나옵니다. 고혈압, 당뇨, 이런 병명, 만성 퇴행성 질환의 병명으로 나옵니다. 식욕이 증가가 되고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고 근육 조직이 손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한 거야. 담 결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흔히. 한의학에서 이야기는 담 결렸다는 게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정서적으로. 뭘 해도 불안해요. 혈압 올라가죠? 계속 피곤합니다. 면역력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화를 조절하셔야 돼요. 명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항산화 혈행 건강을 대표하는 유산화의 제품군들을 지금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항산화 건강을 대표하는 게 프로그라바놀 C300과 코엔자임 Q10을 주성분으로 하는 코키논 3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프로그라바놀 C300은 비타민 C와 가장 잘 알려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포도씨 추출물. 근데 포도씨 추출물을 제가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포도를 저는 씨까지 씹어 먹어야 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안 먹어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씨까지 씹어 드시고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 가서 변을 보세요. 그 씨가 사라졌는지 그대로 나오는지. 흡수가 안 됩니다. 너무 딱딱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씨 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추출물 성분이에요.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야. 자, 그 성분이 몸 안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이 성분이 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역할 중에 하나가 혈관벽의 탄력을 복원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포도씨 추출물이 혈관벽의 탄력을 복원시켜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이가 30 중반 이상 되신 분들은 포도씨 추출물이 들어있는 프로라바놀 C300을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좋아요. 설사하기 직전까지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설사하기 직전까지. 이 제품을 먹으면 설사하는 이유는 비타민C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비타민C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비타민C를 단기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묽은 변을 보게 됩니다. 그냥 물을 싸요. 설사라기보다는 그냥 물을 싸요. 오줌 싸는 것처럼 물을 싸요. 그러면 많이 먹은 거야. 비타민C를. 그때 양을 조금씩 조절하시면 돼요. 설사를 안 할 때까지 먹어야지 그만큼이 나한테 현재 필요한 양이에요. 과할 정도로 드시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 코퀴논 30, 혈압을 조절을 해줍니다. 단순하게 고혈압 환자한테 코엔자임 Q10을 먹으라고 해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걸 봤어요? 혈압을 떨어뜨린 제품이 아니에요. 고혈압인 환자는 혈압을 낮춰주고요. 저혈압인 환자는 혈압을 정상치까지 올려줍니다. 그게 코엔자임 Q10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천연 항산화 물질이에요. 원래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근데 못 만드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근본유로 하려면은 근본유는 그거예요. 어떤 식품을 먹어야지 이 성분을 많이 먹을 수 있냐. 소고기를 많이 드시면 돼요. 코엔자임 Q10을 많이 먹으려면요. 소고기를 많이 드시면 돼요. 매일매일 소고기를 하루에 한 250g? 순수 단백질.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그러면 코엔자임 Q10을 여기 그 코키논 30에 들어있는 하루치를 먹을 수가 있어요. 90mg. 그렇게 드시겠어요? 이걸로 드시겠어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행과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에요. 프로글루카뮴.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PT에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이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각종 비타민과 함께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은 버섯에 있는 성분이에요. 버섯에 있는 추출물이고 그게 우리 몸에서 면역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세게 해요. 그리고 버섯을 고기보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건강합니다. 고기보다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버섯도 잘 먹으면은, 잘 구워 먹으면은 고기만큼 질감도 좋고 맛있어요. 버섯 많이 드세요. 버섯은 종류 가리지 말고 많이 드세요. 그리고 바이오메가. 이거는 재차 강조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는 게 없어요. 오메가3.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성분이에요. 일반 식사로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식사로 가장 많이 먹는 성분은 오메가6라는 기름이에요. 오메가6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 식물성 기름은 한식에 너무 널려 있어요.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조리할 때도 콩기름을 쓰죠. 참기름 쓰고요. 네, 들기름 씁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요. 들기름 많이 드세요. 들기름.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정제로 된 거 먹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폴리C.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 있는 폴리C의 항산화 역할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E와 함께. 옆에 있는 E'이죠. 이 두 가지가 시중에 그리고 현대 과학과 현대 의학으로 알려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에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죠. 그리고 임신 비타민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임신 비타민.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임신에 문제가 있고 걱정을 하시는 분,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어요. 생식기 비타민이라고 소개를 해주시고 임신 비타민. 토코페롤의 어원이 가임기라는 뜻이 있어요. 가임기.
토코페롤의 원을 찾아보시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한테 가장 많이 필요한 성분이 토코페롤이에요. 비타민이, 천연 비타민이. 여기 보시면은 작은 글씨로 순수 토코페롤 섭취로 세포의 건강 및 활성산소에 대응하는 항산화 보호 능력을 지원하는 비타민이 D알파 토코페롤이 함유된 제품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천연 토코페롤이에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PT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액순환 장애. 제가 그냥 읽을게요. 들으세요. 원활한 혈액순환은 왜 중요한가요? 나이가 들면서 발이 차고 저리거나 어깨가 결리는 등의 혈액순환 장애가 빈번히 나타납니다.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포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혈액의 흐름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돌면 건강하지 않으려야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원활한 혈액순환을 유지하려면 혈액의 흐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조절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 지방, 포도당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절한 식습관으로 혈액의 흐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성 지방,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소금 등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생선, 식물성 지방, 도정하지 않는 곡류, 이거는 식이섬유예요. 도정하지 않은 곡류는 곡물 껍데기에 있는 식이섬유를 뜻합니다. 섬유질 등의 섭취를 높이는 것이 혈액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 혈중 중성지질을 개선, 중성지방이에요. 그리고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이건 DH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건조한 눈을 개선, 이거는 EPA라고 하는 성분이 하는 역할입니다. 개선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코엔자임 Q10, 항산화 기능도 하고요. 높은 혈압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줘요. 장과 관련된 제품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왜 녹색 제품이니까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제품이 화이버지 플러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주성분이 차전자피입니다. 그리고 배변 활동을 돕는 제품이에요. 그 성분이고 한 40분, 50분 동안 강의한 내용 중에 지금 마지막 PT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첫 강의다 보니까 또 할 말이 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안 되셨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밤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밤 10시 다음 주 미리 말씀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해독과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 많이 해서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 주변에 같이 듣고 싶으신 분, 소비자도 상관없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들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제 강의 들으면 무조건 먹을 겁니다. 왜? 먹고 싶게끔 할 거니까. 아시겠죠? 고생하셨고요. 자, 소희 리더님. 네, 네, 준비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인증샷, 네, 남길게요. 예쁜 얼굴 보여주시고요. 우선 인원이 많아서, 잠시만요. 3번 정도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네, 예쁜 표정 지어주시고, 하나, 둘, 셋. 그리고, 잠시만요. 권민희 리더님 아버님이랑 같이 오셨나요? 부모님과 함께 저희 들으셨나요? 아버지도 듣고 계세요. 두 번째 페이지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현정 리더님은 온 가족과 같이 들으시네요. 잠시만요. 종건 리더님 얼굴이 좀 크게 나오긴 했네.
마지막으로 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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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